이 비싸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욕하자, 형통하자 이거 아니에요 절대. 야 이런 자리는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지금 미분양이지만 언젠가는 분양이 될 거고 그러면 여기가 평형당 2억이 형성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금매가 나오는 시기를 또 놓치게 되면 또 제값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세미나 때 또 저기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런 자리를 이제 선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니까 오셔가지고 그런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렇게 해안을 좀 열었으면 좋겠고 직접 투자까지 저는 이어졌으면 요 부동산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네. 4월 달에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 서울에 거래량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4월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3월보다. 네. 지금 어차피 뭐 거래되는 것도 금매 위주로 거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금매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고 뭐 이게 이제 바닥을 다지기다 아니면 이제 데드캣바에서 한 번 더 이제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합니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 네. 오늘 저희 얘기 안 할 겁니다. 이 부분들하고 반전이네요. 네, 상관없이 서울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유심히 한번 들여다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저점이라는 판단 하에는 이 지역은 어떻게든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청투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지역을 저희가 오늘 좀 보여드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내용은 오전 10시에 오세훈 시장이 기자분들을 모아놓고 기자 설명회를 했는데요. 서울의 지금 도시 경쟁력이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해서 오세훈 시장이 자기 임기 내 4년 내에 세계 탑5 정도의 이제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금융도시, 문화도시, 관광도시, R&D 도시, 창업도시 이 네 가지 5가지 성격을 갖고 이 여의도와 용산과 노들섬 이 트라이앵글 지역들이 명실공히 서울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라는 배경 설명을 작년 말에 했었는데요. 이제 여의도를 갖다가 제대로 이제 개발을 시작하겠다. 그렇죠. 라는 내용을 이제 발표를 했고 이제 두 번째로 서울에 너무 공원이 없다. 그리고 이 공원들이 너무 단절되어 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연결을 해서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두 가지를 오늘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10시에 이 두 가지 소식 중에 하나인 서울을 도시정원으로 만들겠다라는 기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네 가지 컨셉을 갖고 앞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 비움, 두 번째가 연결, 세 번째가 생태, 네 번째가 감성 있는 가든, 도시정원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에서 만들어지는 공원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용산공원이 되겠죠. 그래서 용산공원을 어떤 컨셉으로 하겠냐라고 봤을 때 세계 다양한 유형의 정원들을 이 용산공원 안에다 녹여내서 해외 관광을 가서 정원이 유명한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녹지들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을 갈 필요 없이 용산공원, 막 엄청나게 큰 용산공원 안에 세계 다양한 공원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열린 가로 공원이라고 해서 지하화되는 부분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국회도로가 있고 영동대로가 있고 경부고속도로가 있는데 국회대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하화는 완료가 됐고 개통이 돼 있잖아요. 근데 상부 지역에 이제 공원이 조성이 아직 안 돼 있는 거를 빠른 시간 안에 공원을 조성해서 시너지를 높이겠다라는 거 하고요. 영동대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면은 영동대로 상부 공간이 광장과 녹지로 채워질 건데 여기에 이제 이 녹지 공간 가로공원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서울시와 국토부가 MOU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타당성 검토까지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경부고속 지하화 일정에 따라서 상부 공간이 입체화되면서 녹지로 만들겠다. 자,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단절돼 있던 공간들이 연결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고 이 단절돼 있던 부분들이 연결됨으로 인해서 시너지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진행 과정에 대해서 꼭 주시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 상징거리라 그래서 경복궁에서 한강대로를 따라서 이 노들섬 연결되는 이 도로가 가로정원으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까지 이어지는 철길 지하화, 그래서 양측에 이 가로정원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업무시설 뿐만 아니라 이런 녹지, 오픈되어 있는 녹지 공간까지 만들어진다면 여기가 국가를 상징하는 그런 가로 정원이 만들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도심권에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운상가 지역인데요.
이 세운상가 지역의 가운데 지역들을 녹지로 연결해서 종묘에서부터 남산까지 그리고 남산에서부터 해방촌과 용산공원까지 연결되는 녹지의 연결의 일환으로 개방형으로 이 세운상가 지구에 녹지 조성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현재 세운상가 같은 경우는 구역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가 단순화되면서 지금 현재 착공에 들어가 있는 지역들도 많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시면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걸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좀 하게 되면요. 비움이라는 컨셉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서 지금 현재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다. 기존의 국회대로와 영동대로나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지하화의 일정에 맞춰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지만 용산공원 내에 3개 정원을 만들겠다는 건 신규 사업이고요. 마곡지구 3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나대지로 있고 이 펜스가 쳐져 있어서 그냥 쓰레기장처럼 이제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 문화시설 부지를 새로운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앞에 광장에 광장 숲을 만들겠다라는 것과 덕수궁 주변 지역에도 그린웨이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신규 사업으로 나와 있고요.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4가지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생태 같은 경우는 남산의 숲 박물관을 조성하겠다. 신규 사업이고요. 물의 정원을 조성하겠다. 그 다음에 국제 정원 박람회 같은 경우도 새롭게 개최를 해서 많은 외국인들이나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라는 것과 서울지방정원 및 국가정원, 예를 들면 순천에 보면 국가정원 박람회들이 잘 열리는데 이걸 서울에도 유치해서 그런 관광객들이라든지 또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것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신규 사업들이 기존에 있는 사업들과 어우러져서 그 시너지가 훨씬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되는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일단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자, 요 그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요 국회대로 상부 공원 조성, 요거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국회도로 위에를 이렇게 이제 공원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하 작업을 완결했잖아요. 개통이 됐죠. 개통됐는데, 영등포의 집값이 많이 뛸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거 영향을 별로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하화라는 게 지상 공간을 완벽하게 녹지화되는 게 아니고 도로를 좁히고 일반 도로 하면서 횡단보도가 만들어져서 일단은 그동안에는 고속화 도로라든지 단절이 돼 있는 부분이 해소될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좀 약하고요. 지하화한 공간 자체가 지금 현재 효율성 있게 이용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 파급 효과는 아직까지는 좀 그리고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2025년까지 그 위를 이제 공원화하겠다는 거죠? 네. 그죠? 공원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공원이 안 돼 있으니까 파급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공원화를 하게 되면 이제 그때 달라지겠네. 그렇죠. 아무래도 내 집 앞에 정원이나 녹지가 있으면 그 가치가 지금 엄청나게 부여가 그래서 되겠죠. 영등포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네. 이 영등포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 국회대로 지하 공원화 만드는 지역을 조금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등포가 공원이나 녹지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예를 들어 뭐 당산역 가면 술 먹긴 좋잖아요. 친구들 만나 놀기 좋고. 그래서 오피스텔 조그만 집 살긴 좋은데 어떤 대단지 아파트도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모일 만한 장소가 없는데 이게 생기면 여기에 모일 만한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녹지를 따라서 가로 상권들도 만들 수 있고 네. 카페들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연남동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문화의 거리나 이런 행사할 집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데 젊은 사람들도 엄청 많이 사는데 문화의 공간이 없는데 이게 문화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내년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요거 한번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영동대로 이 복합개발도 여기가 어떤 강남 쪽에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완성이 되면. 강남도 마찬가지로 모일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영동대로 이거 무슨 역이죠, 여기가? 삼성역 바로 앞에가 이게 조성이 된다고 한다면 요게 또 강남의 또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2028년입니다. 그죠? 엄청 오래 남은 것 같은데 5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2028년이면은 그 바로 옆에 한전부지가 2026년에 완공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은 한전부지 지하의 어떤 쇼핑 공간, 여가 공간, 즐길 공간들과 더불어서 영동대로 지하까지 이제 공간이 코엑스와 연결이 되는 그래서 지하 공간이 굉장히 방대한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고 지상 공간 같은 옛날에 우리가 월드컵 2002년에 월드컵 할 때 영동대로 막아놓고 응원했잖아요. 그러니까 막아놓은 게 아니라 상시로 이제 일단은 사람들이 즐기고 모이고 뭐 그러니까
공연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의 공간들이 계속 만들어지면 상시 공간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5년밖에 안 남고 지금 영동도로 지하 공간은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되는 거 지금 국회대로 지하하고 영동대로 이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미 벌써 하고 있고 서두르겠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요거는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자 경부고속도로 요게 입체화 네. 요게 언제 될지 모르잖아 이게. 뭐 일단 예정은 뭐 2027년 정도에 착공을 하겠대요. 그 요거는 이번 서울시장이 뭐 나중에 뭐 다른 위로 아, 네. 올라갈 욕심이 생겨서 위로 가시면 몰라도 네네. 임기 내는 좀 힘들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반포나 강남에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얘기하는 네, 거니까. 사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초록기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 요거는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시작을 해서 요게 지금 2, 3년 내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요게 이제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도심에서 용산까지 연결을 하고 국회대로 영등포 요 라인 연결을 하고 용산까지 그다음에 강변북로하고 올림픽대로 지하 작업을 이제 본격화하겠다는 얘기예요. 요게 제가 봤을 때는 요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요 녹지 라인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지금 용산도 동서로 분리가 돼 있고 강남도 동서로 분리가 돼 있고 영등포도 다 분리가 돼 있는데 요걸 하나의 도심권으로 이렇게 하나로 만든다고 한다면 여기에 그들만의 리그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녹지 안에서 우리가 이제 경기도로 간다라고 한다면 경기도에 이제 공원이나 뭐 하천, 강이 보인다? 이게 그 가치가 별로 없어요. 경기도는 조금만 나가면 자연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도심권에 특히 이 중심지에는 인프라나 이런 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나가면 경기도는 인프라 잘 돼 있는데 일자리나 아니면 그 교통 좋은데 그죠? 그다음에 학군 좋은데 이런 데만 가격이 높아요. 자연환경 좋은 데는 별론데 이 강남이나 도심권은 인프라 잘 돼 있잖아요. 타 역세권이에요. 공원이나 한강이 있는 지역들은 항상 초고가를 형성했어요. 제일 비싼 주택은 다 그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강남이나 이런 중심지에 그런 비싼 주택, 초고가, 최상위 지역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최상위로 개발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후보지군을 지금 내놓겠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네. 세계적인 도시, 네. 유명한 런던이나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도심 내 녹지율 자체가 우리나라는 5.8%를 좀 넓혀서 8% 정도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20%, 34%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여가 공간을 해서 도시 경쟁이 높고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겠다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은 여러분들이 최상급지로 갈아타거나 네. 최상급지를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투자해서 시간을 들여서 내가 기다렸을 때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지역을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런 지역 위주로만 투자를 시켜주고 있어요. 외곽은 저희가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들어지는 이런 후보지들이 바로 그런 자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나는 좀 우리 거모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나는 저기가 좋은 걸 알겠다. 근데 결국 저기 내 집이 없다. 네. 이런 이제 댓글을 다셨는데 당장 좋아지는 지역은 너무 비싸니까 네. 내 집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지역들을 선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미리미리. 지금 여의도나 뭐 이런 지역들이 이미 초고가를 형성하고 있고 우리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이 투자하거나 접근하기에 상당히 높은 벽이 이미 쳐져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없던 녹지가 만들어지고 없던 이런 어떤 생태공원이나 도시정원들이 만들어지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내가 내 집 마련을 해놓게 되면은 그게 완성이 됐을 때 그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는 거죠. 우리 최원호님이 국회대로 공원은 영등포가 아니라 목동, 신정동, 화곡동, 신월동이 메인이 아닌가요인데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동, 신정동, 화곡동이 메인이 아니고 이 영등포가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가까운 지역이 메인이 되는 거지 그 여의도에서 먼 지역이 메인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다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중심지가 되는 지역에 최근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네. 말도 안 되는 금액의 지금 분양가를 확정해서 올 9월인가요? 네. 네. 9월에 분양을 하겠다고 하는 물건이 나왔습니다. 최근 분위기는 뭐 이게 저점이냐, 얼마나 가격이 떨어질 거냐, 1억이 떨어질 거냐, 올라갈 거냐, 이걸 가지고 인터넷에 댓글로 달고 그냥 중내 산에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그죠? 그렇죠. 뭐 이게
10%더 떨어진다, 5%더 떨어진다, 금매들 5천만 원 더 싸게 사야 된다. 아니다. 올라갈 거니까 현재 금액이 저점이다. 사야 된다. 뭐 이런 5천만 원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내랑 설왕설래 하는데 이런 분위기에 말도 안 되는 분양가로 분양하겠다고. 그것도 당당하게 그쵸. 얘기한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녹지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요 배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얘기 좀 우리 이꼰대님이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김꼰대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람들이 찾는 분양은 서울이 분양은 분명히 잘 되는데 여기서도 잘 되는 거는 합리적인 가격, 그 다음에 좀 저렴한 것들을 그거 사람들이 많이 분양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온 게 바로 용산 유엔사 부지가 이제 개발을 하면서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분양 가격을 보니까 아파트 분양 가격은 평당 1억 2천만 원이나 되는 금액으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평당 9천만 원까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의 최소가 80억이고 최고 115억이라는 엄청난 이제 금액으로 분양을 하게 되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 분양 가격을 잠깐 보게 되면 36억에서 이제 67억 원에 이제 분양을 하게 된다라고 계획을 잡았어요. 근데 제일 작은 게 이제 40평짜리가 36억에 분양을 하는 거고 제일 큰 68평이 이제 67억에 분양을 하는 건데, 자, 김꼰대님. 이게 네. 오피스텔은 분양률이 일단은 뭐 80%, 70%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절반 정도밖에는 네. 거의 안 되는데, 지금 이게 평당 9천만 원에 분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그러면은 전용률로 계산을 했을 때는 네. 거의 한 1억 8천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아파트는 전용률이 80%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50% 미만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 더 비싼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네. 아파트를 평형당 1억 2천에 분양을 하는데 오피스텔을 9천에 한다는 거는 전용률로 따지면은 아파트는 한 1억 4, 5천에 분양하고 네. 오피스텔은 뭐 1억 7, 8천에 분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왜 그런 배경이 나왔지? 보면은 네. 저도 그래서야 왜 얘는 이렇게 비싼 거야라고 네. 봤더니 네. 그 시행사에서 네. 이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구청에다가 이걸 제출을 했는데 네. 총 뭐 공동주택은 420세대, 네. 오피스텔은 723세대. 여기 안에 이제 판매 시설이라든지 뭐 문화 광장, 그다음에 이제 숙박 시설, 뭐 호텔 집어넣고 하겠다라는 대규모의 복합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 총 사업비가 이게 13조 8,23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 자체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나 비싸게 팔 거야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지금 여기 만들어지는 위치를 저희가 보게 되면은 이게 용산 공원 앞에 바로 만들어지거든요. 한번 위치를 볼게요. 이 지도에서 용산 공원의 가운데 녹색으로 보이시고 오른쪽에 빨간색이 이제 있는 곳이 유엔사 부지거든요. 근데 이 유엔사가 있는 요 자리 주변에 보면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나인원 한남이라는 연예인들, 돈 많은 연예인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고 또 한남 더힐, 또 유엔 빌리지, 굉장히 부촌으로 초고가 주택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의 평당 가격이 1억 1천, 1억 2천 정도 하니 우리도 비싸게 공사비 들었으니까 주변 시세 맞춰서 비싸게 분양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나인원 한남이나 이 한남 더힐보다 이게 나인원 한남 더힐이 사실 주변에 없어요, 인프라가. 사실 우리가 유엔 빌리지도 한강 보이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죠, 얘가. 네, 얘는 바로 공원 옆에 있고 그쵸. 신문당선도 이제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또 한남유타운 옆에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위에 네. 이태원 상권도 있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져 있긴 해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게 분양되는 게 보면은 일단 입지적으로는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 더힐보다는 용산 공원의 바로 맞은편에 이제 생기게 되는 게 이제 유엔사 요 더 파크사이드 서울인데 여기는 이제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있고 여기 쇼핑몰이 이제 거의 백화점급 이상의 쇼핑몰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다음 문화예술 광장 등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의 뭐 365일 동안 여러 가지 문화 행사들이라든지 전시회, 해외 유명 이런 전시회들 같이 와서 열리게 되고 특히나 저 위에 5성급 호텔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이거는 로즈우드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10대 호텔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샹젤리제에 있는 로즈우드 호텔을 보니까 거의 한 11평 정도 되는 원룸인데 숙박비가 하루만 350만 원 정도 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대규모의 호텔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서울 안에서 초고가라고 하는 한남더일이나 나인원 한남도 이런 시설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희소한 새로운 신부촌이 또 여기 또 한 군데가 좀 탄생을 하겠구나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오피스텔이 요 아래쪽에 있고 여기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 더 비싼. 평당가로. 네, 이게 좀 다른 우리 상식에서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그렇죠. 그런 일이 조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아까 공사비가 13조라고 했는데 네. 이 오피스텔들 분양가를 다 계산하면은 예를 들어 3조 5천억 그냥 중간 평균가로 잡으면 3조 5천억 정도의 얘네가 분양가가 나와요. 근데 이게 땅값 얘네가 산 게 1조 얼마죠? 네, 500억. 1조 500억. 1조 500억이면은 이거를 뭐 아파트하고 다른 걸로 짓는 거 계산하면 오피스텔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오피스텔 땅값 2천억. 거기에다가 공사비 이거 한 채당 골조는 한 5천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5천, 7천? 그럼 그 위에다가 금으로 싸지 않는 이상 공사 한 채당 뭐 5억씩 진다 쳐요. 그래봐야 뭐 700세대니까 3,500억이에요. 그러면 총 공사비하고 땅값 하면 뭐 한 6천억, 7천억. 근데 6천억, 7천억에다 금융비용을 아무리 더한 땅값의 2배를 계산한다고 해도 뭐 1조잖아요. 네. 그럼 얘네 이거 하나 팔아서 3조 5천억 받으면 1조나 1조 뭐 몇천억 투자금까지 한다고 보면 1조 몇천억이면은 얘네 2조가 넘게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2조면은 여기 아파트 짓고 호텔 짓는 비용은 제가 모르겠어요. 호텔을 어떻게 짓냐에 따라 다르니까 그냥 이 5성급 호텔 외에는 다 건물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떼돈을 버는 그러니까 얘네 이거 하나로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인생을. 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제가 너무 현타를 했네, 현타. 제가 너무 많이 알아서 그래. 너무 많이 알아서 자 땅값 2천억에 공사비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얘네가 이 세금 내면 못 버티니까 법인으로 갈 거고 이 세금을 엄청 얘네가 부풀릴 거예요, 아마. 막 이 거래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막 다 갖다 붙이겠죠? 근데 비용을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갖다 붙여도 얘네 1조 5천억 이상 비용 못 붙여요. 그럼 나머지 2조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얘네들도 이번에 분양하면은 분양이 안 될 걸 알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시간이 가서 충분히 우리가 처음에 원했던 가격대로 팔 수 있는 시간까지 그게 5년이 됐든 8년이 됐든 예전에 과거의 사례들 보면은 강남권에 이제 뭐 지어지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초고가 아파트들 뭐 성수동의 갤러리 F4 이런 것들도 초기에 전부 다 미분양이 나고 그 회사 보유분들을 2년 3년씩 가져갔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각이 다 돼서 제대로 된 가치가 그 이후로는 이제 가격이 올라갔죠. 또 희소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다 고려해서 초기 분양가를 세게 그래서 전체 분양의 한 3분의 1 또는 5분의 2 정도만 분양되면은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미분양을 저는 100% 확신해요. 전 100% 확실한데 희한하게 이걸 또 분양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전지현? 왜? 하지만 딴 거 샀어요, 딴 거. 이거 안 샀어요. 와, 그러니까 딴 거 샀는데 진짜로 이 그들만의 리그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진짜. 네. 근데 이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 강남에서 지금 하이엔드급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청담동이라든지 도산대로 이런 곳에 뭐 전용 면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거기도 전용 면적당 가격은 평당 1억 원이 조금 넘거든요. 네. 근데 얘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평당 유엔사는 거의 2억 정도 되다 보니까 2배인데 네. 사실 이만큼의 이런 부대 시설을 갖추고 하이엔드급에 나오는 건 일단 없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여기 분양은 분명히 미분양이 나겠지만 결국 그만큼의 좀 희소한 거를 찾는 수요들은 그래도 이런 걸 받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지금까지 돼요. 나와 있는 어떤 이런 럭셔리 하이엔드급보다는 좀 더 훨씬 더 좋은 여러 가지 여건들 대표적으로 용산 공원 하나만 갖고 있어도 다른 것들은 도저히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은 갖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 한남 뉴타운의 국민평형 때 기준 했을 때 네. 총 투자 금액이 한 분양가하고 대출 뭐 중도금 이자까지 내는 걸 계산하면 지금 한 26억 네. 뭐 5, 6억 정도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투자금 대비 수익이 나야 되니까 최소 30억은 간다라고 보고 지금 투자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남 뉴타운에 30억, 이 오피스텔 35. 근데 면적은 한남 뉴타운이 2배가 높아.
얘는 공원에서 가까워.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게 만약에 분양이 된다고 하면 저는 한남동이 더 싸다고 봐요. 한남동이 굉장히 싸게 분양하는구나. 이거 보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얘는 굉장히 고분양가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여기서 저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유엔사 부지가 이렇게 고분양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할 자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의 목적이 뭐냐면 이 비싸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욕하자, 성토하자, 이거 아니에요, 절대. 야, 이런 자리는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그리고 요게 지금 미분양이지만 언젠가는 분양이 될 거고, 그러면 여기가 평형당 2억이 형성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유사한 자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따라가겠죠. 따라가고 이제 뒤집어질 거란 얘기죠. 그럼 만약에 내가, 자,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5년 전, 7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 자리는 유엔사 부지고, 이거를 산 시행사는 이 땅을 군부대한테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대1로 산 거예요. 매수자가 만나서. 근데 이 자리가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이었다면, 이거 지금처럼 빨리 개발 못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20년을 기다려야죠. 그래야지 개발이 되겠죠. 그러니까 10년, 20년을 기다린 여기가 재개발지였다면, 자, 내가 여기에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어. 근데 이쪽에서, 그럼 너 알았어, 너 오피스 하나 가져가. 그러면 내가 3억짜리 빌라 가지고 있는데 30억짜리 오피스 하나 주는 거예요. 내 돈 안 최소. 들어가고. 이게 대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될 만한 자리를 선점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이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될 만한 자리를 저희가 지도 보면서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예상을 해보자고요. 자, 이게 한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포인트가 있어야지 이런 자리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한강변 중에서 이렇게 될 만한 자리, 이 합정역, 상수역, 요 자리는 좀 사람들이 같이 있다고 봐요. 네. 옛날부터. 왜냐면 남쪽으로 한강이 보이죠? 거기에 대해 예전에 여기 당일류 화력발전소가 있었잖아요. 요 자리가 이제 공원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요 PT를 한번 보여드리면, 요 그림이 이제 당일류 화력발전소입니다. 이제 요렇게 남쪽에서 한강변이 보이면서 공원으로 바뀐다. 근데 요게 예전엔 더 멋있었는데, 이게 옛날에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 쪽 가면서 이게 바뀐 거죠, 그림이. 네. 조금 이제 바뀌어서 조금 약간 했는데, 조금 별로로 좀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자리가 그렇게 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 합정역, 요 상수역 요 자리, 쉽지 않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치가 이제 이게 당일리 발전소가 있고 한강을 끼고 있고 지하철이 2개 이상 지나가고 뭐 홍대 가깝고 이런 요건들은 참 잘 갖추고 있는데, 일단은 당일리 발전소에 대한 어떤 공원의 가치가 다른 지역, 예를 들면 용산공원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라는 거, 또 지역적으로 초고가 주택들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 건너편에 이제 망원역하고 합정역 사이로 요 합정동, 요 군부대 자리 있는 데 있어요. 요 한강변에. 요 자리는 현재 한강변하고 이렇게 다리 연결해 놨거든요. 네. 북로 위로. 지금 요 자리도 아직까지는 그 가치가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망원역하고 합정역 사이, 그다음 합정역하고 요 상수역 자리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요 자리도 좀 약간 장기로 보고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하셔도 좋을 거야. 지금 개발이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그죠? 요런 자리들은 여러분들 좀 약간 장기로 보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자리에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전세가가 오늘 역전세에 걸려 싸잖아요. 네. 그죠? 그 전세가가 떨어진 것만큼 매매가도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 여러분들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쭉 넘어와서 광창역이라든지 마포역 쪽은 그런 자리가 별로 없어요. 없죠. 근데 이제 요 원효로 요 자리, 효창공원역 아래쪽에 요 원효로 요 자리도 또 금사라기 땅이에요. 왜냐면 여기도 밑에 지금 현대에서 개발하고 있죠. 근데 AI, 그러니까 AI 연구소뿐만 아니라 UMA 연구소죠. UMA 연구소 지금 개발 착공이 들어갔고요. 네. 요 옆에 이제 국제업무지구가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요. 그리고 건너편에 보이시던 여의도 있죠. 여의도 오늘 발표한 여의도 요 고층 개발, 요 초고층 개발 자체에 또 바로 연결돼 있고 노들섬하고 또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원효로 요 자리가 앞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자리니까 여러분들 요 자리도 여러분들 조금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그 밑으로 해서 용산역 밑에 40번지 일대나 한남 맨션이라든지 신동아 아파트라든지 오늘 발표한 유엔사 부지라든지 한남 뉴타운 뭐 이런 자리들은 너무 비싸니까 이런 자리들을 저희가 지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는 포기하세요. 포기하시고
위로 올라가면은 이 남산을 끼고 있는 후암동 자리, 요 약간 여기 동호암동이죠. 네. 저는 이 동호암동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개발도 진행하고 있고, 근데 오래 걸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시는 분들이 저희 꼰대들을 믿고 나 여기 들어가서 3년 안에 떼돈을 벌 거야. 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장기로 묻어놓으세요. 얼마나? 10년. 아, 10년. 그러면은 유엔사 부지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10년 네. 10년 생각하고 왔는데 5년 만에 바뀔 수는 있죠.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안전하게 항상 얘기하기 때문에 네. 10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가보면은 뭐 회원동 정도. 그죠? 회원역 앞에 역세권 개발할 수 있는 회원동 정도 후보지. 요 정도가 좀 약간 아까 보셨다시피 요 위쪽에서부터 도심하고 여기 녹지축을 연결하는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쭉 넘어오면 여기 성수동이 있어. 성수동. 요 성수동 옆에 자양동 있습니다. 자양사동. 이 자양사동이 그나마 후보지예요. 여기가 마지막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자양사동이 이제 그런 초고가가 들어가서 후보지인데 제가 그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양사동. 자, 요 자양사동 옆에 성수동이 이렇게 녹지를 낀 고가의 아파트 자리로 개발이 됩니다. 그죠? 이 성수동. 그 성수동은 지금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니까 들어가 부담되세요. 우리는 적은 돈으로 투자해서 나중에 고가의 아파트를 받는 목표예요. 뭐 아까 자녀 이름으로 사준다. 저는 이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성수동의 옆에서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요 라인. 여기 두산이죠. 예. 초고가의 라인이 형성되는 요 자리 바로 옆에 자리는 여러분들이 10년을 보고 해도 좋다. 물론 10년을 불렀는데 5년 만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10년 생각하고 투자를 시켜드렸는데 5년 만에 대박 난 자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수익률이 1000%까지 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렇죠. 지금. 연락이 안 돼 근데. 수익률이 돈 벌거나 돈을 투자해서 200% 이상 올라가잖아요. 이분들이 연락이 안 돼요. 그죠? 저는 많이 오세요? 와요? 저는 연락이 안 돼요. 제가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지도 좀 보여주시고요. 이 아래쪽으로 딴 분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저는 이 종합운동장하고 잠실 새내기역 쪽에 요 잠실동도 전 되게 좋게 봅니다. 왜냐면 자 여기도 제가 이 잠실동 요 자리도 그림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약간 가려서 안 보이네요. 잠실동 요 종합운동장하고 새내기역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도 좋게 보는 이유가 네. 자 여기가 보시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요 영동 삼성역 주변의 개발지 여기 다 녹지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렇죠. 현대차 개발하고 넘어와서 이제 그 다음이 개발할 게 요 잠실역이 종합운동장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개발될 때 그 바로 옆에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그리고 여기가 아시아 선수촌. 잠실에서 가장 비싼 잠실 5단지하고 더불어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들어서 잘 보여. 대지집이 제일 보여요. 지금도 가장 비싸고. 네. 그러니까 엄청 여기는 고급 아파트가 들어설 거예요. 리센치나 이런 잠실 한강변보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이 자리가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역세권 개발은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일반 재개발들은 용적률이 250% 미만으로 개발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용적률 500%로 개발하기 때문에 근데 500%로 개발하더라도 아파트 10억대짜리들은 공사비 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고가의 지역들은 아파트가 30억이야 분양가가. 그렇죠. 그리고 공사비 7억 빼도 23억이 남아요 한 채당. 그러면 조합원 한 명당 23억이 더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선점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 서울의 아파트가 특히 도심의 집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을 지금 한시적으로 하는데 이거 앞으로 쭉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이런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선점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점 있고 또 3년 만에 또 돈 벌겠다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런 자리는 장기로 내가 안 되면 그죠? 네. 내 동생 나보다 더 오래 사는 네. 자녀 이렇게 좀 길게 보셔야 돼요. 한남 뉴타운처럼. 한남 뉴타운도 2억에 사신 분들이 20년 만에 20억이 됐잖아요. 네. 근데 2억에 사신 분들 내 돈 투자한 게 다 5천만 원, 6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수익률을 따지면은 10배가 아니고 거의 40배를 벌었기 때문에 이게 한 방에 노후 대책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장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젊은 분들은 이렇게 안 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 내가 흑수저야. 저도 흑수저거든요. 이 흑수저가 은수저나 금수저로 갈 방법이 없어요. 한 번에. 그죠? 왜냐면 내가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이렇게 재테크 한두 개만 잘하면은 이 건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 건물로 바뀔 수 있는 자리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그런 희망이라도 있어야지 개발이 늦더라도 쭉쭉쭉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런 희망이 없는 지역들은
지금처럼 역전세 걸리거나 뭐 하거나 그럼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죠?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조금 약간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 자리 외에 이제 삼성동 쪽으로 들어서 하면 좋은데, 삼성역 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역 위쪽이라든지 청담동이라든지 이런 데 옛날 단독 빌라 있는 지역들 쌌었는데 지금은 뭐 부르는 게 가격이잖아요. 왜냐면 더 비싸 오히려. 여기가 압구정보다 더 비싸요. 고급 빌라들은 다 여기다 뭐 몇백억짜리 여기 분양하잖아요. 그쵸. 상담 교류 나이는. 청담동에는 나홀로 아파트들도 펜트하우스 개념으로 뭐 100평, 그러니까 200평 여기는 늦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포기해야 되고, 반포도 마찬가지 쭉 넘어왔을 때 반포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자, 요 일대에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한번 난 묻어놔야겠다, 강남에 제대로 한번 뼈를 묻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세권 개발 들어갈 만한 자리를 해야 되는데, 강남 쪽 서초 쪽은요 역은 되게 많아요. 근데 역 주변이 아파트 아니면 다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아파트나 사무실 상가로 쓰고 있는 자리들, 상권이 있는 자리들은 그렇죠. 역세권 개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주거로만 가고 상권이 앞으로 활성화되지 않는 자리, 그런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될 만한 자리는 강남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요 양재역 아래쪽에 시민의 숲 자리, 요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하고 요 내방역 주변, 요 자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자리가 여러분들 어떤 지역 가면 노후도가 나오고 어떤 데는 노후도가 안 나오는데, 이 합치게 되면 노후도가 나오는 자리들도 있고요. 노후도가 지금은 안 나오지만 한 5년, 6년 지나면 노후도가 나오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선점을 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자리들에 지금 나오는 물건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러니까 어중뛰게 강남 중심에 들어가서 모아주택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역세권 개발이 될 만한 자리를 들어가서 선점을 하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한 방에 완전히 뭐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는 데는, 혹시 여러분들 노들역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노들역 위에 이제 본동 있습니다. 노량진 본동. 서울의 본동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노량진 본동은 건너편에 이제 노들섬 개발하는 노들섬 조망이 보이고, 국제 업무지구 조망이 보이고, 여의도 조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본동 쪽 요 자리는 저는 앞으로 지금 현재 공공 개발로 되는데, 이 공공 기획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예전에 이 전 정권 시절에 약간 강압적으로 했던 개발, 요거는 거의 진행이 안 되거든요. 요게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개발을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몇 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몇 년 기다리더라도 정말 좋은 강남처럼 될 지역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는 몇 년 기다리더라도 정말 최고 좋은 지역, 그러니까 유엔사 부지처럼 이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자리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개발이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 여기는 어설프게 개발하면 그냥 아파트 10매덕짜리 분양하고 끝이에요. 근데 요거는 10년 있다 개발하잖아요. 야, 요거는 10년 있다 개발하면 요게 부르는 값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만약에 개발을 일찍 안 한다면 저도 사고 싶어요. 제가 여기 손님들 정말 많이 사줬어요. 예전에 한 1억대 많이 사줬는데, 이 자리는 제가 한 5년 전, 7년 전에 제가 선점을 하라고 해서 제가 선점을 시켜드렸던 자리인데, 이 자리는 지금 빨리 개발하는 것보다 10년 있다 개발, 요 주민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개발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계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자리를 보게 되면, 그 다음 자리는 저는 요 당산역 삼각형 라인이 있습니다. 당산역 옆에 요 여의도가 붙은 요 라인밖에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 라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당산역 요 라인,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 후보지라고 한다면 이 선유도역 요 라인,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원을 끼고 있거든요. 그죠? 양평도니까. 예. 지하 한강하고 또 연결되고, 그래서 여기가 예. 강변북로를 지하로 했을 때 그 가치가 높아요. 선유도역인데, 그래서 요 라인들. 자, 여기까지가 서울에서 한강변 앞으로 네. 10년 후에 초고가를 지을 수 있는 후보지, 그 조건을 갖춘 지역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이제 제가 미리 다 투자를 시켜드렸죠. 당연히 좀 더 저렴하게 투자하신 분들은 뭐 저희 몇 년 전에 해드린 분들은 2배 올랐죠. 그렇죠. 2배 오른 상태로 이제 저희가 10년 기다리라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하죠. 그렇죠. 근데 또 최근에 또 한 20% 빠졌어요. 역전세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도 여기 투자하신 분들 지금 고생해요. 왜냐면 전세가 내줘야 되고 뭐하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또 전세가 올라가면서 또 돈도 또 챙기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떤 책임을 드릴 수는 없는데, 좀 아쉽긴 해요. 안타까운데, 이거는 인재잖아요, 인재. 그죠? 뭐 우리나라 금리가 2%가 안 올랐는데 대출 금리가 6%가 올랐으니까 이거는 나라에서 사고를 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전쟁 같은 상황인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그 전쟁 같은 상황 때문에 역전세가 터졌고요.
역전세가 터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최고가 지역들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타이밍에 역전세가 터졌으니까 저거 미쳤네, 난리네, 저거 내가 더 싸게 확 날려야 되네,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니면은 역전세가 터졌으니까 기회니까 이때 싸게 살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 어차피 전세가가 최저가니까 여기서 전세가가 조금씩 오르게 되면은 그 오른 것만큼 내가 투자 금액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제가 이런 지역들 중에서 저희는 당연히 데이터로 움직이거든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단독주택 비율이 굉장히 낮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투자하는 빌라 또는 오피스텔 이런 것들 그 금액대에 공급 못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단독주택이 그나마 싸서 그거를 사서 거기다 빌라를 지어서 저렴하게 분양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단독주택이 없다 보니까 이제 다가구를 사서 지어야 돼요. 그러면 다가구를 사서 지으려면 4층 건물값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땅값이 단독주택 플러스 건물비. 거기에다가 이 고층은요, 철거하는데도 내가 몇 억이 들어가요. 그거 허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되게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버린 거죠. 그럼 이런 지역을 해야 될까? 아니면 역전세가 났으니까 나는 그냥 역전세 풀릴 때까지 기다릴까? 그러니까 이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저희 판단은 이런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내가 하나 정도는 무조건 발자취를 찍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숨 좀 쉬세요. 네. 우리 아까 보니까 늦은 거 아닌가요? 말랑콩떡님이 이제 얘기하셨는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과거가 가격이 이만큼 올랐는데 늦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은 앞으로 3년 뒤, 5년 뒤 그때가 되면 또 지금 현재가 좋은 기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후회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남코님 같은 경우는 자양, 잠실, 용산, 강남 가까운 곳이 더 비싸겠죠? 그렇죠. 중심에 가까운 지역들의 가치가 향후에 똑같이 올라가고 똑같이 발전이 된다면은 도심에 가까운 지역의 가치 상승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겠죠. 자, 지금 우리 박종희 님이 네. 제가 아시는 그 박종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자양동 3억 5천에 전세 이제 3억 해서 지금은 10억 이상 된다고 합니다. 3억 5천에 매수를 했고 투자금 5천만 원에다 10억 버셨는데 박종희 님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양 사동 자체도 늦게 개발되면 늦게 개발될수록 좋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개발 안 되지? 실제 안 되는 거 아니야? 성수동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생각하지 마시고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좋은 주택을 질 수밖에 없고 그런 자리들이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전문가들 눈을 보더라도 이제 성수동 개발하고 나면 성수동 같은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옆에를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되게 고급 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은 느는데 여러분들이 그럼 어디에 줄을 쓸 거냐 이거예요. 나는 그냥 약자 편이니까 외곽에 나가서 집을 살래. 이게 과연 재테크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양극화가 됐을 때 돈을 버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자리를 지금 선점해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10년 동안 번 돈을 내 걸 사게끔 만들래. 라고 한다면 그때 어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냐면 그런 자리를 저희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리에 대한 세미나를 저희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세미나 때 또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런 자리를 이제 선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니까 오셔가지고 그런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렇게 회원을 좀 열었으면 좋겠고 직접 투자까지 저는 이어졌으면 요 금매가 나오는 시기를 또 놓치게 되면 또 제값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같은 금액으로 하실 분들이 결국은 1년만 지나고 6개월 지나잖아요. 저희가 더 이상 강남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많이 물건 다 빠지고 올랐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또 저희가 강북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시기에 하느냐 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돈으로 강남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강북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빠른 선택을 저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